여기 사람이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작년에 승주읍에 이 출생신고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아동 한 명, 어린아이 한 명. 그리고 올해는 아직 한 명도 출생신고를 못했어요. (10년) 뒤, (20년) 뒤에 부상해서 이 일을 계속했을 때, 이 커리어를 쭉 가지고 갔을 때 제 끝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부산에 저희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뭐 크고 작은 일자리들이 많으면은 그냥 부산에 남아가지고 뭐 일도 하고 이제 그 근처 당연히 상권도 살아날 거고 그렇게 해서 막 인구도 유입되고 할 텐데 지금 그게 전혀 정반대니까. 그만큼 이제 여기에 커지는 만큼 여기가 굉장히 많이 깔려 나가고 있는 거죠. 지방의 위기는 그냥 지방 청년의 위기입니다. 결국은 소멸이라는 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복지적인 그런 것도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로 파생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왕성했을 때에는 참 여기 근무하는 인원도 꽤 됐을 터이고. 이 KT네, KT? 예, KT입니다. 순천시 승주. 사람들이 떠나버린 마을에는 버려진 건물과 잔해만이 가득합니다. 우리 여기가 지금 우리 옛날 우리 군수님 관사인데 예. 뭐 대나무도 나 있고 뭐 무궁화꽃은 피어 있습니다만 참 보기 흉합니다.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사용 안 한 지 오래됐죠. 과거 군청 소재지였던 승주는 군수가 머물던 관사가 있을 정도로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때 그 전성기 때는 어디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 뭐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유동 인구도 많았지만 정주하는 분들도 아주 많았어요. 한때 1만 2천 명의 인구에 군청사까지 있었던 승주군이지만 1995년 순천시와 통합되면서 군은 읍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여기가 군청 청사입니다. 군청 본청 청사겠네요? 네. 옆에는 의회동이고요. 예전 군청사로 사용되던 건물은 군청 이전 이후 한 대학의 캠퍼스로 쓰이다 현재는 안전상의 문제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군청사가 이전하고 도시가 쇠락하면서 주민들도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청사 주변으로 조성된 주택가엔 하나둘 빈집이 늘기 시작해 지금은 사람 사는 집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여기 사람이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서 엄청 붙어 있는데. 떠나는 사람만 있을 뿐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마을. 사람이 떠나간 건물은 현재 폐가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11,000명이던 승주읍의 인구는 작년 기준 2,268명으로 80%나 감소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2,650 정도 됐었거든요. 얼마 전에 2,400 몇 명으로 지금 그만큼 또 떨어졌어요. 노령화되어 있으니까 노인분들은 어르신들은 세상을 뜨시게 되고 여기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승주읍에 이 출생신고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아동 한 명, 어린아이 한 명. 그리고 올해는 아직 한 명도 출생신고를 못했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순천시는 지방 소멸 위기인 승주읍 일대를 생물전환 바이오 신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승주 IC가 연결돼서 전라남도에서도 2013년도에 지방 소멸을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지방 소멸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그 지역에 300억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학생과 이것을 거래하는 바이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 인구가 무려 700명 이상 증가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인구도 2,300명에 이를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순천시의 계획.
지방의 인구 감소는 비단 승주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사이 인천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만 인구가 늘었을 뿐 전국 대다수의 지역에서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3만 7천)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8월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으로 북적여야 할 영월이지만 영월 시내에는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 버스도 많이 줄었잖아요. 예. 없으니까 버스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좀 어르신들도 뭐 운영하시는데 힘드시죠? 그러면 지금 서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휴가철 아니니까.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영월 버스터미널은 영월과 외지를 잇는 중요 교통시설이지만 요즘은 찾는 사람이 부쩍 줄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아니, 터미널이 좀 조용하네요. 예, 조용합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버스터미널은 승객들의 매표 수수료와 상가 임대가 주 수입원입니다. 최근 승객들이 줄면서 영월 버스터미널은 매표소부터 없앴습니다. 여기도 대표님 전부 다 이제 매표소가 없어지고 키오스로 지금 무인으로 하네요. 예, 지금 매표를 할 입장이 안 돼가지고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항상 이제 한 분이 나와가지고 안내를 해주고 있고. 터미널 이용객이 줄자 전국 15개 지역을 하루 121회를 오가던 버스 노선도 이제는 10개 지역 41회로 줄였다고 합니다. 2020년도부터 갑자기 상당히 줄어들었죠. 저희는 뭐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회복이 되면 같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게 하루 평균 500명이 넘던 승객은 현재 일평균 178명으로 급감. 6년 사이 승객이 65%나 줄면서 회사는 터미널 폐쇄를 고려 중입니다. 수입이 계속 감소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미널이라는 게 이제 뭐 개인 기업이기도 하면서 공적인 사업이니까 그거를 뭐 지자체나 아니면 그쪽에서 결국은 이제 공용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터미널이 없어진다면 버스를 타고 주변 읍면과 영월군을 오가던 주민들의 불편도 커집니다. 이용객의 대부분은 노인들입니다. 버스 기다리세요? 네. 그러면 볼일 보러 오신 거예요? 병원에. 병원에? 어디 편찮으세요? 예. 터미널이 없어진대요, 이제. 없어진다고요? 네. 왜서요? 사람이 없어서 경영이 안 된대요. 그럴 수는 없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럼 뭐 걸어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하고. 저도 뭐.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주변 읍면의 경우 버스를 타고 영월까지 나와 시장을 이용합니다. 터미널이 사라질 위기에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말도 안 돼. 시내버스가 그래도 있어야지 또 병원에 왔다가 들릴 수도 있지. 터미널이 없어지면 완전 시장이 죽지 뭐. 터미널 딴 데도 가든 어디 가든 안 되지. 거기 있어야지. 주민들의 불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로 이제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읍내외 외곽에 여기 이제 영월 주변에 있는 읍단이 그런 데서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많죠. 그 소외적이죠, 의료. 근데 이제 터미널까지 없으면 아예 이제 그런 분들은 의료 혜택을 못 본다고 봐야죠, 실제.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긴 해요. 터미널 이용객 감소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1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송탄 버스 터미널은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있고 같은데 잠겨 있는 거예요. 근처에 미군 부대가 있어 하루 평균 1,200명이 넘는 승객이 오갔다는 송탄 버스 터미널. 하지만 최근 들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한 150여에서 한 200명 됐고요. 그 출근 시간 이후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995년 평택시와 송탄시의 통합 이후 평택의 인구는 꾸준히 늘었지만 터미널이 있는 신장 이동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구도심이던 송탄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터미널 이용객이 줄자 문을 닫은 버스터미널. 평택시는 기존 터미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길가에 시외버스 정류장을 만들었습니다. 노선은 대폭 줄이고 매표소 대신 무인 발권기를 놓았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1터미널이요. 인천공항. 인천공항? 네. 아, 지금 터미널이 없어서 불편하신 점 없어요? 좀 많이 불편하죠. 네, 서울도 자주 다니고 하는데 없어져가지고. 어머니 지금 표 살 때 저는 못해요. 못해요? 저는 못해 그런 거 할줄 못하고요. 네. 저는 젊으니까 저는 일단 하는데 저희 엄마는 못하세요. 그럼 이제 나가실 때 어떻게 도와드려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은 50대도 잘 하기 힘든데 외국 사람은 더더구나 못하는 거죠. 왜냐면 한글도 어둡고 영어도 어둡고 그리고 저 사용 방법을 아예 몰라요, 외국 사람들은. 그럼 주변에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옆에 사람들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어디, 버스 정류장에 저런 데가 어디냐 이거죠. 이용객 부족으로 인한 수익 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은 터미널은 2018년 이후 전국 36곳. 시민들의 불편도 커져갑니다. 인구 소멸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 시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민간이 더 이상 이제 사업할 수 없는 이제 한계는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 터미널은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면 최소한 국가가 지방의 터미널을 공용화하는 데에 대한 국고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란 말이 낯설지 않은 요즘 지방에서 체감하는 인구 감소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했는데요. 보시는 대로 서울, 경기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불리는 대도시, 부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광역시이자 인구 327만의 도시인 부산. 고층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부산 가야동 한복판에 3년째 버려진 공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김은희 씨의 옛 직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건물이 있던 데는 지금 중앙인가요? 네, 여기 중앙에 전부 다. 예, 전부 다였고 7층 건물이었습니다. 지하 1층이 있었고. 애초 이 자리에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가야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동안 판매 사원으로 일했던 김은희 씨는 가야점의 갑작스런 폐점과 함께 일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방에서 가장 큰 마트였던 홈플러스는 왜 갑자기 문을 닫게 된 것일까? 영업이 잘 안 됐나요? 아니요. 여기는 전국의 매출 5위권 안에 들었던 매장이거든요. 일 매출이 2억 정도,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때는 5억 이상, 그리고 특별하게 행사를 하게 되면 10억 이상씩 나왔던 그런 매장이었습니다. 근데 왜 폐점을 했죠? 그러니까는 회사는 제대로 된 땅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은 좀 거의 정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차에 돈이 들 때 MBK는 먼저 팔게 된 거죠. 2015년 사모펀드 MBK는 7조 2천억 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합니다. 이후 부동산 가치가 있는 매장을 폐점하고 땅을 매각하면서 유통업이 아닌 부동산 매매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직원들은 주장합니다. 저희가 이제 구청이나 시청으로 늘 찾아다니고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저희가 뭐 항의서 같은 것도 보내고 이러면서 홈플러스에 관심을 좀 갖게 해달라. 좀 제발 관심을 가지고 저희 문제를 해결을 좀 해라. 이렇게 문을 계속 닫는데 그냥 놔두고 볼 것인가. 직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회사는 새로 지어질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 홈플러스를 입점시킨 후 예전 직원들을 부르겠다 약속했지만
공사는 3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가야점이 폐점한 이후 부산에서만 3곳의 홈플러스가 추가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은 홈플러스 매장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3곳에 달합니다. 잠겼어. 홈플러스 가야점 폐점 이후 김 씨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홈플러스 매장으로 출근 중입니다. 새 직장을 찾고 싶어도 부산에서 괜찮은 직장을 구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애가 3명인데 큰애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서 엄마 옆에서 이제 또 조금 일자리를 찾아서 있었는데 1년 동안 있어 보니까 뭐 제대로 된 뭐 일자리도 뭐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 아들 역시도 부산에서 학교를 나와가지고는 진짜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래가지고 서울 쪽으로 대학을 선택해서 갔고. 전문가들 역시 부산의 고용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 말합니다. 그 2023년도 부산 경제활동 참가율은 59.6%로 나타나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부산은 경제활동 참가율뿐 아니라 고용률 역시 57.7%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습니다. 부산의 이 산업구조 이 자체가 이 서비스 산업과 이제 중소영세사업장 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고용 여건이라든지 노동 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로 인해서 고용 여건은 타 도시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층이 갈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부울경을 떠나는 청년의 수는 타 지역과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관광과 서비스 산업이 주를 이루는 부산에서 유일한 100대 기업이었던 르노코리아가 그 자리를 내놓으면서 부산의 100대 기업은 이제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몇 개 남지 않은 부산의 향토 기업들 중에는 부산 밖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회사 이전 문제 있잖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했었거든요. 네네. 일단 답장은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그러면 거절하는 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부산 사하구에 있는 공장 부지 근처로 10년 전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분진과 소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회사 측은 부산을 떠나 충남 당진으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연매출 7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공장이 부산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주변 상인들과 협력업체들의 아쉬움은 큽니다. 저기 YK 미니스터 시티 있잖아요. 네. 이전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그게 문제겠어요. 그 옆에 주위에 다 그 자그마한 공장들이 다 같이 나가니까요. 협력업체죠. 그렇죠. 다 전체 바꾸는 거죠. 그 협력업체도 다 같이 가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부산에서 기업의 유출은 곧 일자리의 유출을 뜻합니다. 이제 도심 안에 이제 제철과 같은 이런 공장이 있는 게 문제가 된다면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시에서도 뭐 대체할 부지라거나 이런 것들의 노력을 좀 전폭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근데 또 YK 스틸이 떠나가면서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그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뭐 도심 공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줄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부산의 젊은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정 씨는 내년 졸업을 앞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부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 삼성전기 딱 하나 있고요. 물론 저는 이제 대기업 쪽 갈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대기업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나는 건 지금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중견기업, 부산의 향토기업 뭐 한두 군데 빼고는 거의 부산에 취업할 때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없죠. 특히 저 공대면 진짜 없다고 봐야죠. 대부분은 저 경기도 쪽 요즘 많이 가더라고요.
부산에서 전공을 살릴 만한 회사를 찾지 못한 정 씨는 울산이나 서울, 경기 쪽 회사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공학 계열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나 통신 전공자들의 수도권 취업률이 높았습니다. 부산 지역 청년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유출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주로 이 공학 계열 이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거든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이 80%가 이 수도권 기업이고 비수도권 기업은 불과 2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라 대학까지 졸업한 젊은이들은 왜 부산을 떠나야만 했을까? 올해 30살인 김다예 씨는 부산에서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으로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부산에 그런 영상이나 사진이나 관련된 일을 하기가 조금 부족하기도 했고, 그때는 조금 젊은 그 도전 정신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전문적인 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올라갔었어요.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던 김 씨는 서울 생활에 만족했지만 2년 만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지내는 게 조금 많이 박복하다고 해야 될까요? 연봉에 비해서 많이 더 오르는 집값?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저희는 참 부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도 하나의 스펙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반면에 부산은 살기가 너무 좋은데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죠. 고향인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김 씨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혼집과 새로운 직장은 경기도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남자친구가 일하고 있는 산업군이 반도체 관련된 쪽인데, 그런 산업군이 다 경기도 쪽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쪽으로 올라간 게 크고, 남자친구랑 저랑 계속 얘기하는 게 부산에 자리가 있으면 진짜 내려오고 싶다. 우리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꼭 다시 부산에 내려오자, 이런 말을 항상 하거든요.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우리가 당장 내년에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과 비교해서는 사실은 열악하죠. 왜냐하면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르노나 이런 이 기업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중소기업들이 좀 더 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당장의 청년들이 안고 있는 이런 소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재정이 됐든 아니면 좀 대승적으로 민간이 같이 좀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부산을 떠날 의사가 있으며 이 중 72.5%는 그 이유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습니다. 현재 부산의 출산율은 0.66명, 대한민국 전체 출산율인 0.72명보다도 낮습니다. 지방의 인구 위기는 저출산이 누적된 게 아니라 인구 유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인구 유출도 자세히 보면은 청년이 나갑니다. 지방 청년이 어떤 위기적 상황에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죠.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다 보니까 안정적인 위치가 되지 않아요. 특히 제조업의 위기와 맞물리면서 청년들이 계속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지역에 신산업이 생기면서 신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붙어주고 하는 확장될 수 있는 형태의 생태계가 산업 일자리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전국 대부분의 지방이 인력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도 경기도 화성의 인구는 지난 10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4년) 54만 명이던 화성의 인구는 2024년 8월 기준 95만 명으로 75%나 증가했습니다. 인구 증가의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2만 8천여 개 기업들을 찾아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화성은 아니죠, 원래 집은? 저는 원래 대구죠. 대구예요? 네. 대구에서는 보통 청년들이 일을 하기에는 조금 일자리가 잘 없어가지고 보통 여기 경기도 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좀 가는 경우가 좀 많죠. 아무래도 제 친구들도 다 그랬고요. 대전은 일자리는 많은데 연봉 같은 경우가 거의 최저시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봉이 조금 높은 데로 찾다가 이제 여기 화성까지 오게 됐어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차이가 거의 600 이 정도? 예, 꽤 차이가 나가지고. 좋은 직장 일거리가 여기 있으니까는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양질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맞나요? 직장이? 네, 아무래도 반도체라는 고부가치 사업이 있으니까요. 일자리를 쫓아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로 화성의 인구는 지금도 늘어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없을 때 지방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 석탄 산업이 화랑이던 시절 광부들의 사택이었던 이 아파트에는 퇴직한 광부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KBS에서 왔는데요. 어르신도 광부였었어요? 예. 집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살질 않으니까 5층 같은 데 가면 할 필요 없어요. 4, 5층. 지금 비어있는 집도 많아요? 아이고, 3분의 1은 다 비었어요. 고층은 비어있다는 아파트. 아무도 안 사네.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주민 대부분이 외지로 떠나고 이제 몇몇 노인들과 퇴직 광부들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퇴직 광부인 강 씨는 태백을 활기 넘치던 도시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흔한 말로 뭐 개가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정도로 이 철암 인구가 24,000까지 갈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1,800명밖에 되지가 않는데 기차역에 내리면 보통 청량리에서 사람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북적북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석탄 수요가 많던 1980년 태백에는 45개의 탄광이 있었고 일자리를 찾아 태백으로 몰려든 광부와 그 가족들로 도시는 북적였습니다. 당시 태백 인구는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탄광들은 폐쇄됐고 지난 6월 태백의 마지막 탄광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1수경. 1수경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현재는 공사는 중지된 거죠? 네네네. 그럼 인부들은 다 퇴직했고 지금 저 수경에서 이제 배수 작업하는 사람만 지금 붙어 있습니다. 물을 퍼야 돼. 물을 안 풀면은 갱도 물이 차거든요. 물 침수되니까. 산업 역군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도 석탄 산업의 쇠락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 태백의 광부들은 그동안 정부와 태백시를 상대로 석탄 산업을 대체할 만한 산업과 기업을 태백에 유치해달라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폐광이 된다는 거는 과거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폐광하고 그다음에 대체 산업으로 태백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걸 준비가 안 하고 그걸 그 당시에 정치하시는 분들의 소수의 리더분들하고 그 정책적인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대체 산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은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립. O2 리조트를 건설했지만 과도한 건설비와 지속적인 적자로 결국 1,460억 원의 채무만 지게 됐습니다. 태백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광부들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말합니다. 결국 일자리가 인구 소멸의 답이라는 거는 뭐 확실하게 지금 뭐 증명된 동네가 태백시지 않습니까? 탄광이 그랬을 때 그렇게 많던 인구가 시까지 되고 이제는 없어지니까 이제는 뭐 10만이 나가고 이제는 남아있는 인원이 38,000밖에 안 됐으니까. 1만 8천 명이던 광부가 23명으로 주는 사이 11만이 넘던 태백시 인구도 3만 8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젊은 사람들이 태백을 떠나면서 지역 경제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시장에선 예전의 활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골목을 좀 보세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그리고 또 문 닫힌 집 세반이고 많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태백시는 기피시설인 교도소를 유치해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가 이제 태백교도소 신축 부지네요. 이 전체가.
수용 인원 1,500명 규모의 태백 교도소가 생기면 태백시는 교도관과 가족 등 1,350명의 인구가 함께 늘 것이라 기대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떤 부분 때문에 찬성하신 거예요, 주민들? 이제 인구 자꾸 빠지니까 인구 유입도 되고 이제 그런 교도소가 들면 아무래도 상권이 또 형성되고. 네. 그래서 찬성하셨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라도 안 하면 자꾸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침체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처음엔 반대하시다가 찬성을 다 했더라고. 하여튼 뭐든지 들어와야 돼요, 여기. 태백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지방의 인구 유치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사업을 일으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정부는 이렇게 인구 감소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1조 원씩 2031년까지 총 1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 논산은 신병 교육기관인 논산 육군훈련소가 있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런 지역적 특색을 알리고자 논산시는 작년 3월 육군병장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홍보 중입니다. 논산시가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15년을 사용한 기존 브랜드 대신 육군병장 브랜드 육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방도시 논산의 강인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형상화했다는 육군병장 브랜드. 논산시는 논산 나들목에서 논산 육군훈련소까지 거리에 가로수를 정비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육군병장의 거리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들이 오가는 나들목에 굳이 가로수를 정비하고 공원까지 만드는 까닭은 무엇일까? 논산시에 훈련소 입소 날이라든가 이제 연애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방문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길을 깔끔하게 공원도 좀 쉴 수 있는 곳도 마련해놓고 훈련소 앞쪽에 공원이 있거든요. 훈련소 그 입소라든가 면회객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좀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을 들여 총 5km를 정비하는 육군병장의 거리 사업에는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쓰입니다. 지역 소멸 대응기금 1조 원을 조성해 낙후 지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2021년 정부가 신설한 예산으로 인구 감소 위기를 맞은 전국 89곳의 시군구를 지정,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인구를 늘릴 사업 계획을 제시하면 별도의 심사 과정을 통해 등급을 부여, 등급에 맞는 예산을 받게 됩니다. 청년 세대 주거 지원이나 재외동포 정착 지원 사업 등 인구를 늘릴 다양한 사업에 쓰이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논산에서는 가로수를 정비하고 공원을 만드는 환경 정비 사업에 쓰이는 겁니다. 농촌이다 보니 그 귀농귀촌인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귀농귀촌에서 살아볼까 하는 그런 좀 마음도 갖게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있어서 이게 꼭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아이콘 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환경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리 환경을 바꾸면 과연 인구가 늘까? 과거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임성규 씨는 이 문제들로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놓습니다. 관광지 조성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소비를 하고 그 예산이 이제 돌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인구 유입은 중요한데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인프라 조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어떻게 보면 녹여내려고 하는 듯한, 논산에서도 비슷한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논리로 다 포장해버리면
사업 자체가 좀 이렇게 황당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탈바꿈해 사업 심사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활력 지원단을 만들고요. 22년도 심사할 때는 6월 달에 지방선거였잖아요. 근데 7월 달에 심사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의 관심사항은 이제 박겨준 지자체장의 관심사항과 지자체장이 공약으로 만든 것들과 지방소멸과 함께 이렇게 녹여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군수의 관심사항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따졌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5만 6천 명의 인구가 사는 경남 창녕군. 낙동강 옆으로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녹지 공간에서 골프를 치는 파크 골프는 최근 노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입니다. 요 구장만 보면 하루에 한 7, 800명 이용을 하지. 요 구장에. 하루 7, 800명이요? 7, 800명. 요만. 정년하고 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부 일이 몰리는 거야. 창녕에 조성된 파크 골프장은 총 3곳으로 모두 낙동강과 인접해 있습니다. 최근 이 골프장들의 허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낙동강 환경유해청 거기서 환경청에서 막 막아보는 게라 이 사람들은 무조건 못하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구장 폐쇄 2개 돼보고 나니까 이제 구장이 없는 군이 돼버렸어. 창녕군이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파크 골프장을 건설, 운영해왔던 것입니다. 잔디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농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민들도 많은 민원을 겪고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제보를 한 결과로 국유지다 보니 우리 관할 행정기관에서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사용 허가권이라든지 모든 거에 조금 디테일하게 증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크 골프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기존의 파크 골프장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지만 창녕군은 추가로 4곳의 파크 골프장을 더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크 골프장 4곳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총 165억. 이 중 38억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됩니다. 파크 골프장 건설 사업은 현 군수가 후보 시절부터 내놓은 공약 사업 중 하나입니다. 군수의 공약은 어쩌다 지방 소멸 대응 사업이 됐을까? 공약 사업이 됐으면 저희들도 공약 정리됐으니까 이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하는 건 맞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약 사업이라서 1순위로 이걸 추진하는 거라고. 더 중점적으로 하는 건 맞죠. 지방소멸대응기금 38억 원을 포함해 총 16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되는 파크 골프장은 지방소멸에 어떤 도움이 될까? 구장 한 개소당 저희들 한 1용량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보고 있고, 그리고 연이용을 따지면 5만원에서 6만 명 그 정도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파크 골프장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쪽 지역에 이제 식당이나 급식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지자체 자율성이라든지 지자체 주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취지에 맞는 사업이면 어떤 건지 크게 강연이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7개 지자체 전체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을 좀 되게 강화를 좀 시켰고요. 특히 사업 평가를 통해서 만약 이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취지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된다면 그 사업 개선 공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개선 공고를 좀 안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아예 배제한다든지 예산을 삭감하든지 하는 강력한 좀 조치를 올해부터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내용을 떠나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도 문제라 말합니다.
피해자 마을 조성이랑 22년 배분 사업이 집행률이 37% 정도가 되고 23년 배분액이 집행률이 지금 한 18%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도 왜곡이 있어요. 사업은 100억짜리 사업인데 이제 이 중에 100억 중에 한 10억 정도만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10억을 아주 집행하기 쉬운 데다가 써요. 뭐 예를 들면 토지보상비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쉬운 데다 집행을 하고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100%를 집행했다. 그러나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첫 삽도 뜨지 않았다.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런 왜곡을 포함해서 집행률이 지금 20%가 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 1조 원 이외에도 지역 상생 발전 기금과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등의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인구 감소와 낮은 출산율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전남을 대표하는 공업도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철소가 있는 철의 도시 광양. 광양에서 나고 자란 36 김유현 씨는 올해 결혼 9년 차로 아들 하나, 딸 둘을 둔 삼둥이 엄마입니다. 광주 출신인 남편 이진명 씨는 결혼 후 광양에 터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권이 더 페이가 좋으니까 저도 그쪽을 먼저 경기도권 먼저 올라갈 생각도 해봤지만은 그래도 그쪽 올라간 것보다 이쪽에가 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와이프도 그때 만나고 있었고 그쪽에 내려온 게 더 낫다 생각해서 저는 이쪽으로 선택한 거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광양은 연봉도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광양시의 지원도 많다고 합니다. 광양시에서 신생아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 축하 지원금을 주게 되는데요. 300만 원씩 4년간 지원해서 총 1,500만 원. 안정적인 일자리에 주거, 임신, 출산, 양육에 있어 다양한 지원이 있다 보니 이진명 씨 부부는 아이 셋을 낳는데도 큰 부담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요즘 애 셋 키우기 힘든데 예. 여건이 안 좋으면 안 낳을 건데 그래도 환경이 좋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키울 수 있으니까 낳겠죠. 저도 그렇고 키울 수 없으면 생각도 못 하는데 그래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제가 되니까 낳고 사는 거죠. 광양시는 인구 유입을 목표로 광양시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주거대출 이자의 일부를 부담해주는 대출 이자 지원이 특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광양시에서 신혼부부들 상대로 이자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죠. 이자비가 정부 디딤돌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걸 받아도 한 달에 한 4, 50만 원씩 이자가 나가는데 여기서 광양시에서 25만 원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한 500만 원 정도라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도 아기가 있지만 아기 키우기가 정말 편하고 좀 지원도 많이 해주고 확실히 저도 여수에 살다가 왔긴 했는데 광양이 조금 더 아기들을 위해서 키우기 쉽게 조금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지원들 덕분에 광양의 합계 출산율은 현재 1.0명으로 국내 평균 0.72명보다 높습니다. 2015년 인구 15만을 돌파한 이후 10년 동안 꾸준히 15만 인구를 지켜온 광양. 그 핵심은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습니다. 광양 제철로 대표되는 산업 이외에도 최근에는 2차 전지 산업의 주력, 관련 기업들을 광양으로 유치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에 포스코 PCM을 비롯한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차 전지 산업을 시의 가장 핵심 산업으로 보고 특구 지정, 그다음에 기업 유치, 그다음에 저희들 기업 투자권 개선하는 데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율촌 산업단지에 들어온 이 기업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직원 700명의 평균 연령은 29세. 인근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광양으로 온 청년들입니다. 어디 사시다 오신 거예요?
저 통영사람입니다. 통영사람. 제가 배터리 관련 전공을 했는데 찾다 보니 이곳이 이제 많은 배터리 관련 기업이 또 부처임이라는 좋은 회사가 있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여기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향이 지금 전라남도 순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려 대상 중에 이제 지역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쪽으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 특성상 수도권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데는 다소 제약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제조업이라는 게 이제 지방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덕분에 인구가 늘면서 광양제철소 인근 중마동의 인구는 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중마동은 동을 2개로 나누는 분동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5만 명 정도면 주변에 있는 군 단위 인구에 맞먹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이제 필수적인데 이 중마동 인근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로 이어진 것이죠. 모든 지방이 광양처럼 신산업을 주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광양을 통해 결혼과 출산, 육아와 교육,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양질의 일자리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방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첫 번째 열쇠. 그것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